집값 폭락 가능성이 희박하다. 역전세가 최악이 아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보합으로 갈 거다. 역전세가 계속 시장의 매물을 만들고 시장의 매물이 쌓이면 상승의 동력이 약해진다. 시장의 매물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다는 이야기다. 시장 자체에 나오는 기축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격이 하방 압력이 생길 거다. 잠깐 오르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반등에 머물 거다. 그래서 보합으로 갈 거다.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역전세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강보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뷰가 바뀐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제가 이제 DSR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해결해 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한두 달 전에 이런 얘기했죠.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역전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눈치를 보고 봐서 이제 7월에 곧 나오는데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미 정해져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언론에 한번 띄워보고 신문이라든지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그 여론을 좀 무마시키면서도 역전세를 막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난 정권보다는 확실히 디테일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다. 고점 시기에 전세 신규 계약이 19만이었어. 근데 수도권 평균이 1억 이상 급락했다. 뭐냐면 수도권이 고점 시기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 이때가 전세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수도권 평균 지금 전세가 1억 이상 급락했다. 그러면 19만 곱하기 1억 하면은 19조 원 정도가 역전세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전세 금액이 19조 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0조 역전세가 딱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역전세 난 금액은 그거의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역전세가 세지 않을 거다. 이미 근데 전세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역전세 날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DSR을 완화해가지고 급매로 던지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자, 보시죠. 수도권 전세값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신규 전세 계약 규모가 19만 6,902가구였다. 수도권 기준이에요. 수도권 기준. 그래서 이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수도권 전체 전세 거래는 41만이야. 그러면 19만은 뭐야? 전세 계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신규 계약이 있고요. 갱신 계약이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는 게 신규 계약이고요. 갱신 계약은 이전에 사시던 분들이랑 재계약을 하는 게 갱신 계약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19만 호라는 이야기는 신규 계약 기준이라는 거죠. 자, 2년 전에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 전세 한참 비쌀 때니까 되게 높게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한 가격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는 1억 정도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역전세가 될 건데 전체 41만 가구가 전세 계약된 것 중에 19만 가구 정도가 신규다. 나머지들은 뭐냐? 갱신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신규 계약들은 신규로 계약하면서 전세 고점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역전세가 많이 날 것이고 나머지 41만 가구 중에 19만 원을 뺀 나머지들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5.32%가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고 지수는 그걸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수의 2배 이상 아래 위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님 유명하신 분이죠. 역전세 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왜 2년 전에 비싸게 계약했으니까 신규 같은 경우에 잘못 대처하면 매매 시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DSR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 난 최고 변수는 이제 갱신 계약인데 당시 수도권 전세 계약 중에 갱신 계약, 재계약이죠. 재계약 물량은 52%였다. 22만 가구는 역전세 난 확산을 진정시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규는 오케이 알겠어. 신규는 비싸게 계약한 거 알겠는데 갱신은 아닌데 생각보다 오히려 진정을 시키는 게 있다. 자, 갱신 계약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갱신 계약은 뭐가 있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있고 미사용한 게 있다. 전세 계약은 크게 신규랑 갱신이 있다. 또 이 갱신 계약 중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있고 사용 안 한 게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2019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한참 비쌀 때 5%밖에 못 올려주겠어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갱신 계약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실행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올려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역전세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야기는 4년 전의 전세 가격이랑 지금 전세 가격이랑 어떤 게 더 높냐 이거잖아요. 4년 전의 전세 가격이 낮으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올려서 계약을 하는 거고, 4년 전의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높으면 역전세가 나는 건다. 근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년 전은 서울이 4억 4,446만 원이었는데 5% 올려도 4억 4,66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월 기준으로 이미 5억이 넘어간다. 5억이 넘어간다.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재계약 하시는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하신 분들은 임대인이 오히려 역전세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은 역전세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현금이 더 생긴다. 그래서 이게 완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보면은 4년 전에는 3억 643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3억 5,277만 원이니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더 전세가 올랐다. 4년 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재계약 물량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다. 쓰지 않은 경우인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증금 인상폭을 굳이 법적 상한선 5%까지 안 올렸다. 4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전에 고점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일부러 안 올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오른 전세값을 일부 반전세로 돌린 분들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갱신계약은 역전세가 아니라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올랐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 같은데, 요거는 일부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올렸잖아. 계약갱신 청구권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올렸고, 이제 세입자분들이 그냥 미리 그냥 오래 살라고 미리 올려준 분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제가 검증해 볼 겁니다. 검증해서 알려드릴게요. 검증해 볼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규 계약은 역전세가 확실하고 갱신 계약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실행 안 한 계약들도 역전세의 범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사 망고쌤의 생각은 여기랑 조금 다르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돌아와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는 역할을 할 거였는데 정부가 DSR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어서 시장이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거다. 상승 압력이 세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또 급등하는 겁니까? 떡상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보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전세는 확산이 우려만큼 심각할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공포 심리를 확산시키는 역전세 난 우려가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죠. 수도. 수도 있다. 자, 왜 그러냐? 1번, 당장 전세값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고 있다. 반등을 하고 있을 건데 센 반등은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빠르게 반등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하락하기는 어렵다. 이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결혼이 증가하고 금리 안정 효과로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자, 이게 그리고 빌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난 심화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빌라 사기나 이런 쪽은 이제 저가 전세 쪽을 채워주겠죠. 빌라는 위험하니까 아파트로 가자.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가구는 무슨 의미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파트 전세 물량이 1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1월 달에는 5만 5,882개였는데 서울이 지금은 3만 4,952개. 확실히 많이 줄었죠. 확 줄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여기에다가 DSR 규제 완화해 주니까 이제 역전세 리스크 확산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지혜 팀장님은 역전세 난 위기는 큰 위기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한 갱신 계약에 대해서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나, 데이터에 대해서 딥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빅데이터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여기까지 딥하게 디테일하게 그냥 규모가 300억이다 뭐 이런 겁주는 것만 나오고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영향 없을 거야. 뭐 대충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여기도 되게 깊이 팠지만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역전세가 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막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아줄 거니까 이제 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